안녕하십니까. 9월 2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18만원이고요. 플러스 20만원입니다. 오늘 이 수익은 조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하루에 100만원씩 벌 때도 있고 200만원씩 이럴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한 종목에 거의 몰빵성으로 해가지고 나온 수익 손실이었고요. 지금 오늘 나온 20만원은 종목당 그 50만원 혹은 100만원 가지고 그걸로 해서 모은 거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착실히 모았습니다. 조금씩 5만원, 3만원 뭐 이렇게 계속 모으다 보니까 이제 그 최종적으로 20만원까지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의미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종목당 한 50만원 정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한 70만원 정도입니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급락하더라도, 오늘 챙겨놓은 이 수익 20만원치까지 손실은 거의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뭐, 완전히 패닉이 와가지고 투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50만원 가지고 10% 빠져도 5만원 밖에 안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배팅 금액을 작게 해가지고 50만원씩 배팅해가지고 벌은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수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9월달은 이제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계속 7월달은 정신 못 차렸고 8월달 후반에 계속 방법을 찾다가 해가지고 이제 조금 안정적인 방법, 배팅 금액을 50만원으로 낮추면서 조금 안정을 찾는 것 같고요. 이제 9월달 들어왔을 때 출발은 좋습니다. 요 흐름을 그냥 꾸준히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제 제 영상의 댓글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뒷부분에 하겠습니다. 지금 길게 하면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댓글에 대한 답변은 설명 다 끝나고 뒷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미정씨가 혼조세였습니다. 진짜 많이 빠졌는데요.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고 계속 혼조세로 바닥권을 이제 바닥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뉴스에 보면은 8월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용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아주 낮게 나와가지고 고용에 문제가 없다,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다 이렇게 나오면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더 자신있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확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고용지표는 좀 안 좋게 나와야 됩니다. 실업률이 급등하거나 해가지고 엄청난 실업자가 나온다 이러면 이제 경기 침체 이렇게 해가지고 금리를 못 올리기 때문에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재와 악재가 뒤바뀌는데요. 대충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어차피 금리 올릴 걸로 예상하고 지금 빠졌기 때문에 거의 뭐 큰 충격 없이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갈 것 같고요.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 금리를 조금 적게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호재성으로 작용할 가능성, 뭐 대충 그런 의미로 투자자들도 눈치 보면서 그냥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게 지금 이 부분이 계속 걱정되는데요. 환율이 1300 지금 현재 6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1,400원까지도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지금 환율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자꾸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려버리니까 국내 증시는 0.25포인트 이상 올리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너무 빨리 올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집값도 하락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상당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고 싶지만 어쨌거나 지금 엉켜가지고 금리가 빨리 올리면 빠르게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그 충격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좀 단결을 해가지고 단합해가지고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치 뉴스 보면 답답하죠. 지금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닌데 좀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환율이 자꾸 지금 원화 약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정희 씨 그냥 차트만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나스닥 지수 어제도 거의 한 1%대 이상 1.2, 3%까지 빠지다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다. 해서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장중에 뭐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약간 그냥 상승하는 정도로, 그래서 하락이 멈춰진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충 여기 정도 선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일단 한 요 정도 선으로, 여기 정도 선으로 공방을 해가지고 바닥 확인하고 그 다음 이제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는 예상이고요. 잘 안 맞습니다. 지금 지수 상황은. 일단은 오늘 저녁에 미증시는 약간 반등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국내 증시는 코스닥 지수가 약간 밀려서 끝이 났어요. 오늘은 뭐 들어올리려는 시도를 조금 했었는데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선물 지수가 장중에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자꾸 반복하는 바람에요. 미 선물 지수가 하락할 때 따라 내려가 버리고 반등하면 또 따라 올라오고 뭐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약보합 마감했다, 뭐 딱 무난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그래서 일단 지수는 대충 요 선에서 눈치 보기 하면서 횡보하지 않을까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종목을 찾는데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오늘 종목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대충 제가 어제 가지고 있었던 게 유신부터 해서 쭉 이렇게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태경산업은 특별하게 뭐 좋아서 이거 매수했던 게 아니고, 어제 매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태경산업은 어디 갔죠? 손절했는데 거의 뭐 매도했습니다. 본전 가격에 6,870원에 정리를 했거든요. 6,870원이니까 5분봉입니다. 6,870원 뭐 대충 한 요 정도쯤에서 아침에 정리해버렸습니다. 요쯤에서 정리했을 것 같으네요. 요거는 뭐 제가 좋아서 잡은 게 아니고 어제 양봉으로 돌리길래, 만약에 미증시가 급등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으로 갭으로 뜨니까, 그래서 미증시가 강한 상승이 나오면 이제 먹으려고 비중이 너무 작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50만원치 잡아놨었는데 어제 미증시가 혼조세였기 때문에 얘가 올라갈 힘을 가질 정도는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요건 그냥 바로 정리했습니다. 별로 의미 없이 그냥 미증시 급등을 기대하고 그냥 잡았던 것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의 거래에서 제가 어제 도화 엔지니어링을 5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이거 잡았던 이유는 유신 쪽이 네옴시티 쪽이 괜찮아 보여가지고 고민하다가 어제 시간에 걸려서 도화 엔지니어링을 50만원치 잡았다가 요거 일단 잡았다가 넘어왔고요. 아침에 팔았다가 다시 잡고 뭐 이렇게 좀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괜찮아 보여가지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됐고 종목 별일 없었던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HFR은 좋게 봤습니다. 이 5G 관련해가지고 좋게 봤는데 아침에 좀 뜨면 이게 또 좀 강한 모습이 나오려고 그러다가 뒤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요건 뭐 비중을 줄여놨기 때문에 원래 75만원 가지고 있다가 오늘 비중을 좀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HFR은 50만원 정도, 요 정도는 그냥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방향 돌리는 게 좋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 이 정도 되면 대충 느낌에 여기 정도를 이제 저항대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공방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좋아갖고 만약 셀이 올리고 싶으면 여기서 강하게 그냥 쫙 빼올리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으면 부딪히면 밑으로 꺾여갖고 다시 또 이 바닥권을 박스권 아래쪽을 또 테스트를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차트 전문가들이 이거 설명을 잘하던데 저는 차트 전문이 아니라서 그냥 일단 저는 대체로 매매할 때 이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여기다가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 올라가면 오늘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세력 입장에서도 시장이 안 좋은데 금요일인데 이걸 강하게 돈 들여가지고 쫙 끌어올려 놨다가 만약에 저녁에 미증시가 급락하든지 하고 주말에 악재가 생겨버리면 이 끌어올린 부분을 정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날은
올리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살짝 눌러버리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눈치 보다가 그 제 예상으로 만약 제가 세력이라고 쳤을 때 제가 이 종목을 한 100억 정도를 그 혹은 100억 너무 크나? 한 10억, 100억? 대충 뭐 그 정도로 큰 금액으로 이 종목을 건드린다고 치면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잡아서 끌어올리면 그 밀려버리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니까요. 확실하다 싶을 때 확 당겨 올려가지고 못 따라오게 쭉 위에까지 빼 올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부터 그 이익 실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매수해갖고 쭉 올라가면 평단가가 중간쯤에 딱 잡히니까 위에서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팔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냥 그 급등시키듯이 확 당겨버리면 너무 갑자기 당겨버리면 밀렸을 때 손절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좌우지간 이 종목을 가진 세력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시장이 확실하게 방향이 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확 당겨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따라오면 매도를 해갖고 밑으로 눌러버리고 또 개인들이 매도하면 잡아가지고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것 같을 때 눌러가지고 손절시키면서 받아먹고 그 다음 시장이 좀 내려간다 싶은데 거꾸로 땡겨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비중을 좀 줄여놨으니까요. 이건 대충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슈팅 나오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실적이 좋아서 이 종목은 50만원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슈스틱인데요. 와, 이 종목 진짜 안 되네요. 이 종목 75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도 5분봉입니다. 아침부터 눌러가지고 여기까지 밀었습니다. 그래서 쫙 밀어가지고 이 정도 밀어버리면 손절하거든요. 저도 여기서 25만원 손절하고 70만원 중에 25만원 손절하고 다시 여기서 25만원치 다시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75만원인데 이 종목이 계속 지금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도 지금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뉴스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철강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약합니다. 약한데 그 휴스틸은 지금 아마도 제 생각에 국제유가가 내려가기 때문에요. 지금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하락하는 추세라서 그 유정 그 석유 같은 거 캐내고 할 때 그 박는 어떤 그 강관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는 그 세일가스 뭐 이런 거 채굴을 위해 가지고 강간의 수요가 늘어난다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올라갔던 것 같은데 지금 국제유가 꺾이는 게 아마 이 종목에 악재로 작용해갖고 밑으로 눌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어젠가 이틀 전인가 어젠가 나온 뉴스에 유럽의 최대 그 철강 회사가 철강 가격을 15%인가 인상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 올리느냐 하면 지금 유럽 쪽이 전기가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기라든가 이런 게 그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버리니까 철강 생산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 용광로에 녹이고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전기라든가 이런 연료가 들어가니까 이게 원료가 올라가 버리니까 철강 가격을 상승시켜 갖고 이제 수익을 맞춰야 되니까 철강 가격을 인상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보고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럽 쪽에 최대 철강 회사가 철강 단가를 올렸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그쪽에 수출한다면 그 올라간 가격에 거의 준하게 해서 팔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에 철강이 문제가 뭐냐면 쿼터제로 걸려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100% 파는 거에서 한 70% 밖에 못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물량을 제한받고 가격은 그대로 그 관세는 그대로 없는 상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익을 더 많이 가져오겠죠. 똑같이 팔았는데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철강 관련주를 그 상당히 많이 노리고 있었습니다. 노리고 있었는데 의외로 지금 뒤로 계속 밀리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손절하면서 잡고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방어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가 지금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얘가 계속 저한테 손실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하락할 때도 손절 일부 했다가 다시 잡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손절하고 다시 잡고 해갖고 손실이 계속 지금 발생되고 있는 한 6%니까 70만원 같으면 한 4만원 한 5만원 정도 더군다나 밑에서 손질했기 때문에 한 6, 7만원 정도 손실 났을 것 같으네요. 오늘 이 종목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계속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이 종목하고 그 다음 동일제강 이 종목하고 두 종목을 상황 봐서 철강 관련주들이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 매수를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두 종목을 지금 그 동일제강은 가덕도 쪽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많이 빠졌죠 지금.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가 보려고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요. 그렇다 말씀드리고, 그다음 오늘 보다 보니까 이게 화성밸브하고 뉴보텍하고 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건 대충 테마가, 이런 테마가 뭐냐면, 서울시에서 상수도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한다는 뉴스 나왔을 때 대장이 화성밸브였습니다. 얘가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그다음 뉴보텍도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화성밸브 올라가고, 그다음 뉴보텍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습니다. 한국 주철관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성밸브는 수도 파이프 연결하면 중간중간에 밸브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수요가 나온다, 뭐 이런 의미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움직인 건 아마도 뉴보텍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어제 좋았고 오늘 또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PVC 뭐죠 이름이 네, PVC 파이프죠. 그러니까 수도관 가정으로 들어가는 수도관 쪽에 플라스틱 비슷하게 생긴 PVC 파이프 그쪽입니다. 그래서 얘가 상수도관 뭐 관련한 이쪽에 뉴스 나오면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했던 건 아마도 지금 오늘 두서없이만 그냥 생각대로 이야기할게요. 오늘 보시면 우원개발 좀 강하게 올라갔죠. 특수건설도 올라가고, 그리고 뉴보텍 올라갔었고, 그리고 종합해보면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요. 주말쯤에 이제 일요일쯤 제주도 쪽 근처로 와서 한 화요일쯤 경남 쪽에 남해 쪽으로 온다, 이렇게 지금 현재 예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풍이 온다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태풍이 온다면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태풍 매미가 과거에 엄청난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정도급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면 뭐 나무도 부러지고 뭐 교량도 부서지고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와이어 같은 거 이런 걸로 묶어야 되겠죠. 그게 코리아 SE입니다. 어제 설명드릴 때 했는데 어제 상한가 들어가 놓고 오늘 또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요. 이건 이제 말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안 들어간 이유는 이게 적자 보는 회사고 매출도 지불도 없는데 이게 분위기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이 오고 있으니까 태풍 피해 관련주 해갖고 대장으로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태풍이 중간에 사라져 버리면 이제 악재가 돼갖고 급락하겠죠.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요일쯤 제주도 근처에 오기 때문에 월요일날 장 열렸을 때 아직까지 태풍이 안 왔을 거란 얘기죠. 화요일날 도달하니까. 그럼 월요일까지 대충 뉴스에 이번 태풍의 위력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 이 뉴스가 계속 나올 거니까, 이 테마주 태풍 피해에 대한 테마로서의 대장격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상한가까지 당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감안하고 그냥 묻지 말고 어제 여기서 매수했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적자 보는 회사는 잘 안 들어가는 편이라서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올라가니까 이제 비가 오면은 또 물에 잠기고 어쩌고 하면 상수도관 다시 땅 파갖고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상수도 쪽 뉴보텍하고 화성밸브 이런 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 오늘 또 올라가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효성 OMB하고 조비하고 경농 이런 거 있었죠. 요것도 비료하고 농약인데요. 태풍 오고 나면 병충해가 막 생기기 때문에 농약 뿌려야 되니까 경농이고요. 그 다음 이제 물에 다 쉽게 내려갔으니까 비료를 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비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아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 기억을 더듬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갔는데 이런 종목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태풍이 뭐 계속 오는 게 아니고 지나가죠. 그래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만약에 태풍이 화요일 날 오는 것 같으면 화요일 전에 팔아야 됩니다. 화요일 날은 내려갈 겁니다. 아마. 태풍이 와도 내려갑니다. 대충 뭐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우원개발하고 특수건설도 지난번 서울의 강남 쪽에 물에 잠겼을 때 배수관 설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움직였던 이 종목이니까요. 같은 의미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옆길을 좀 갔는데요.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광림입니다. 어제 잘 잡아가지고 광림이죠. 어제 여기서 잡아가지고 수익이 났었는데 추가로 오늘 좀 더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 22% 수익이 났죠. 그러니까 어제 여기쯤에서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어제 한 12%, 오늘 10% 이렇게 되겠네요. 대충. 그래서 22%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요. 광림은 오늘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이게 뉴스에 대해서 그 게시판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막그 의견을 주고받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제 조금 특이했던 게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쭉 그냥 상한가 들어갔으면 무난했을 겁니다. 갭으로 더 떴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이 정도 떠가지고 밀어 올렸을 겁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갑자기 그 대만에서 중국의 무인 드론 격추시켜 버리는 바람에 전쟁 관련주하고 히토리 관련주 쪽으로 확 가면서 얘가 쭉 밀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상한가 따라잡게 해갖고 여기쯤에서부터 들어온 사람이 여기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건 지금 그 이것보다 저쪽이 더 중요할 급등할 것 같으니까요. 이제 저쪽은 초입이니까 상승 초입이니까 팔고 그쪽으로 갔을 거란 얘기죠. 그럼 팔고 가면서 그 파는 사람들 때문에 쭉 빠졌는데 상한가 다시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서 출렁하면서 이렇게 밀리면 본능적으로 또 그 단타하는 사람들은 매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쭉 밀리면 겁나게 가지고 되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왜냐면 이 뉴스에 대한 진입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급등하는 거 보고 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밀리면 아닌갑다 싶어 또 손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버려가지고 아마 그 매수했던 사람들이 손절해갖고 놓쳐버린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장 끝나고 나면 매수해가지고 홀딩한 사람은 그 뉴스에 대해서 호재성으로 해석을 하죠. 1조 3천억짜리 풍력 그 수주했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 주장이고, 저도 이제 그런 쪽에 동조를 하죠. 대부분. 좋아요 막 눌러주고 이러죠. 근데 여기서 틀린 사람 입장에서는 1조 3천억 그거 뭐 광림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전체 1조 3천억에서 광림은 쥐꼬리만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논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가는 거 보고 하자. 이래서 이제 아침부터 확실하게 이게 다시 상한가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1조 3천억짜리 공사를 광림이 혼자 딴 것 같으면 이게 나라도 가도 한참 날라갔겠죠. 근데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 광림이라는 종목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체가 500주 있었습니다. 제가 100만원치 샀다가 10만원은 어제 이익 실현했고 그 다음 나머지 한 80만원대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줄였습니다. 보시면 제일 먼저 1830원에 아침에 갭으로 떠갖고 여기서 이제 뭐 공방하고 있을 때 혹시나 이거 내려가 버리면 안 되니까 내려가면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 정도 떴을 때는 잘못하면 밀려가지고 이거 그 어제 고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손절하면서 쭉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은 챙겨놓자 해갖고 1830원에 여기서 100주를 일단 정리를 이익 실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60원 아 너무 빨리 팔았다 이거 인간적으로. 여기서 또 그 100주를 이익 실현해갖고 200주를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200주 줄여놓으면은 이제 내려가고 여기까지 오더라도 이익 실현하는 게 있으니까 손해는 아니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가져가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정리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으네요. 여기 100주만 매도하고 좀 이따가 위에 올라갔을 때 여기쯤에서 한번 했으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만족한다. 왜냐면 22% 나왔기 때문에 그 어제 먹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만족한다 이런 의미로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광림은 한 57만원 정도 남겨놨습니다. 이러놓으면 이제 내려가더라도 여기서 내려가더라도 여기까지 가도 손해는 아니죠. 여기서 이익 실현을 두 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광림은 비중을 줄였고요. 오늘 그대로 홀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뉴스가 진짜 이 호재성이 맞는지에 대한 진입하기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좀 비중을 줄여서 대응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 정도 해놔도 이제 그 57만원 가지고 있어도 만약 급등한다면 또 큰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놨다. 이익 실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이 이제 HFR 스틸 했고요. 이제 남은 게 그 저겁니다.
네옴시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핫한 테마가 네옴시티인 것 같아요. 네옴시티가 지금 어저께 게시판 글 보다 보니까 670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670조가 다가 아닌 것 같아요. 1차로 하고 있는 게 670조고 2차, 3차 이것도 또 하고 나서 또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공사고 사우디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국제유가 급등해가지고 지금 돈박스에 앉아 있습니다. 막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겠죠. 국제유가가 급등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우디가 이제 그 석유 팔아서 번 돈 가지고 사막에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러죠, 엄청난 최첨단 어떤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되는 거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 갔다가 왔겠죠. 지금 갔는데 뉴스 상으로는 사우디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달라 요렇게 이제 또 멘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실제 이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살릴 수 있는 것은 건설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에 막대한 지원 이렇게 지금 했고 사우디의 네옴시티 공사에 정부가 정부의 어떤 사활을 걸고 올인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사우디나 중동에서 공사도 상당히 많이 했었죠. 현대건설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공사를 따고 안 따고는 차후 문제고 현대건설이 거의 이제 극격으로 여기서 올라갔는데 이 무거워서 이거는 뭐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니까요. 일단은 그런 의미로 네옴시티가 현재 가장 핫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주워 들은 것까지 합쳐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일단 대장으로 움직인 건 한미글로벌입니다. 이게 단일가 지정됐어요. 단일가 지정됐는데 11%는 올라갔습니다. 이게 여기 끝난 게 지금 밀려서 11%지 올라간 거는 거의 한 20%대까지 올라갔어요. 단일가 해갖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또 처음 봤습니다. 진짜 엄청난 힘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단일가 됐는데 30분 만에 한 번씩 체결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이까지 갔을 때 제 기억이 한 19%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계속 올라간 겁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가 대장으로 올라가니까 뒤에 따라간 게 이제 유신이었어요. 제가 올라가니까 얘가 안 올라갈 수가 없죠. 따라서 계속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다 여기서 확 끊길 때 왜 끊겼냐면 이게 또 한미글로벌이 여기서 확 꺾어졌거든요. 꺾어지니까 눈치 빠르게 먼저 떨어집니다. 뒤에 가는 게 한미글로벌 꺾이기도 전에 얘가 먼저 빠지죠. 밑으로 쭉 빠지고 한미글로벌 따라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오늘 움직임을 봤을 때 순서를 보자면 한미글로벌이 대장으로 움직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 유신하고 히림이 아침에 같이 움직였어요. 거의 비슷한 힘으로 움직였는데 히림은 중간에 탈락해버렸고요. 초반에 쭉 올리다가 여기서 밀려갖고 얘는 탈락해버렸고 유신이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특이했던 게 도화 엔지니어링이 보시면은 좀 밀어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유신하고 한미글로벌하고 유신하고 밀릴 때도 얘는 안 밀리고 자리를 지켰어요. 지키고 마지막에 확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확실하죠. 왜냐면 네옴시티의 공사를 따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까지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얘는 확실하게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공사를 따고 안 따고는 차후 문제고 공사를 따기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는 것까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네옴시티 관련주가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의도적으로 좀 눌렀다가 지금 오늘 땡겨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린 거고 제가 어제 시간에 걸려서 가지고 있다가 아침에 팔았어요. 아침에 힘이 없길래 보시면 장시작해가지고 뭐 그렇게 강하게 쭉 밀어 올리긴 했네요. 못 올라갈 것 같아서 일단 이익 실현은 먼저 했습니다. 도안연이닝을 9,740원 정도 아닌데 9,740원 아니죠.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아주 싸게 팔았는데 9,210원에 아침에 얘 팔았습니다. 먼저 이게 그때 순간적으로 얘가 제일 못 가는 것 같다 싶어갖고 얘는 아니구나 그러고 팔아버렸는데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뒤에 다시 또 잡았습니다. 팔고 나서 다시 잡았습니다. 9,490원에 여기서 다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팔고 그래도 올라가길래 이거
잘못 팔았네 싶어갖고 잽싸게 다시 그 매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그 놓쳐버렸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잡고 나서 그 다음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현재 좀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 올라갔는데 한 5% 정도 올라가네요. 그래서 여기서 잡고 그 다음 뒤에 여기쯤에서 25만 더 잡아가지고 50만원, 25만원 해서 75만원 정도 잡았고요. 수익 합쳐서 지금 한 거의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보니까 얘가 꽤 괜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이. 여기 눌릴 때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어 보였는데 마지막에 확 당겨려고 하니까 네옴시티에 좀 알아줄 만한 꽤 괜찮은 그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돼버린 겁니다. 올라간 게 오늘 도화인지니어링이 13% 올라갔죠. 와, 유신보다 더 올라가 버렸네요.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도화인지니어링이 대장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한미글로벌은 단일가니까 얘는 그 제껴놓고 그 다음으로 봤을 때 도화인지니어링이 지금 대장으로 등극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유신하고 그리고 그 한국종합기술은 거의 유신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유신 올라가면 올라가고 유신 내려가면 내려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좀 좋게 봤는데 이 우원개발하고 특수건설 이런 수처리 쪽에 움직일 때 얘가 또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해서 얘도 한 7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지금 다 시세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유신 한 75만원, 도화인지니어링 75만원, 한국종합기술 75만원. 옛날 같았으면 한 200만원, 300만원 질렀을 건데 요즘은 이제 진짜 몸조심하느라고 그 75만원이면 제 배팅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수익은 충분히 나니까. 그래서 요 세 종목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유신, 한국종합기술, 도화인지니어링 이렇게 하면 설명이 다 됐죠. 둘엔 6종목. 그리고 오늘 그 제가 한 종목을 추가했습니다. 머큐리인데요. 요 종목은 좀 잡는 게 힘들어 가지고 조금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이 머큐리는 왜 잡았느냐 하면 요 보시면 그 오늘 뉴스인가 나왔는데 네옴시티에 그 5G 패키지 수출이라는 그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옴시티가 아마 최첨단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에 5G를 이용해 갖고 그 광통신부터 해서 최첨단 도시를 만들겠죠. 670조면.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그냥 가서 단순하게 그냥 도로 깔고 뭐 이거만 하는 게 아니고 5G 관련한 그 시설까지 같이 세트로 수출하자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수주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한꺼번에 그냥 들어가고 이것저것 다 해주자는 그런 구조인 그 방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 여러 종목들이 움직인 것 같은데요. 이 엔텔스 이 종목도 그 비슷한 느낌으로 움직인 것 같고 근데 쭉 보니까 그나마 이 5G 쪽에 머큐리 이 종목이 가장 그 대장격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제가 그 정확하게 아직 정말 대장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받는 것 중에는 5G 패키지 수출 뉴스 나오고 나서 가장 적합한 건 얘였던 것 같습니다. 앞에 매물이 많아가지고 이 매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봉으로 보시면 상한가 들어갈 뻔했습니다. 이게 들어갔다가 내려왔던가 하여튼 28%대 거기까지 상한가 수준까지 갔었습니다. 앞에 매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 올리다가 마지막에 밀려가지고 상한가는 못 들어갔지만 일단 아주 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좀 터졌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많은가 싶어서 봤더니만은 대충 이렇게 나와요. 실적도 일단 그 괜찮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실적은 전분기보다 좋게 나오느냐 이런 의미로 많이 보거든요. 뭐 탁월하게 뭐 폭발적으로 좋지는 않아도 꽤 무난하게 나왔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 그 부채 비율, 유보율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은 뭐 정보통신 장비 개발, 뭐 생산, 판매 해가지고 통신용 광케이블을 유럽, 아프리카 등 해외 시장에 지속 판매 중이고 뭐 나와 있죠. 이렇게 해갖고 5G 무선 5G와 10기가급 인터넷 구축 확대에 따라 통신 장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충 이거 지금 그 5G 패키지 그 네옴시티 수출하는 여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유동 물량도 600만 대밖에 안 되고 대충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이거 나름 뭐 괜찮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가
거의 신규로 이제 5G하고 패키지 수출하는 그 뉴스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못 올랐다가 오늘 처음 올라왔으니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그 여기 줄 거 놓고 요때는 제가 발견을 못했고요. 여기쯤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잡으려고 줄 거 놓고 여기다 주문 넣어놨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한 28%좀 갔다가 밀리길래 여기쯤에서 잡았습니다. 제가 잡은 게 거의 7,670원에 요 내려왔을 때 7,670원에 한번 잡고 그 다음에 7,660원 종가에 한번 잡고 그러니까 대충 여기서 잡았습니다. 요 그 내려왔다 올라갔다 할 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한 50만원 정도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네옴시티 쪽이 그 다른 종목들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가지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일단은 여기다가 비중을 좀 많이 실어 가지고 종목이 좀 많습니다. 유신부터 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도화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머큐리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네옴시티 관련주 쪽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매매했던 종목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 핵심 내용은 지금 방송이 좀 긴데 어제 댓글 중에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드렸거든요. 방송이 긴지 짧은지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 했는데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길더라도 보는 사람이 알아서 건너뛰게 하고 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댓글 주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짧게 하고 길게 하고 그렇게 그 정하는 것보다는 할 말 많으면 길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수있으면 이제 좀 그 종목이나 그 지수 변화 이런 거는 앞쪽에 하고 설명 다 끝나고 나면 뒤쪽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다른 이야기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댓글에 대한 답변이고요.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그 한 분이 KGET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아마도 제가 이때 KGETS 한번 매수했었는데요. 여기로 거슬러 올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종목에 대한 의견은 가능하면 그 표현하는 걸 그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뭐 회원 모아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제가 매매하는 걸 보여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방송을 하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들으시는 분한테 경제적으로 영향을 안 줬으면 하는 게 제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좋다 나쁘다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말을 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샀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이 종목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십시오 이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매도하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팔았습니다지. 그래서 그 마찬가지 관점으로 의견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의견을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듣고 나서 참고만 하시고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뒤바뀌어 버릴지 모릅니다. 이 시장의 종목이라는 게 뉴스 하나가 바뀌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 제가 생각하기에 실적이 좋아갖고 제가 잡았습니다. 이날 잡았는데 잡고 나서 시간에 거래 때 뭐가 나왔냐면 상용차 인수가 결정됐어요. KG그룹이 상용차를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날 제가 벌차로 가느라고 시장은 참여를 못했어요. 아침 7시에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 와서 보니까 이렇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하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상용차 인수를 하기 전에는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일 때 KG그룹이 상용차 인수 가능성 해가지고 급등했거든요. 상용차를 인수하는 그 상방울하고 광림 이쪽 그룹하고 또 한 군데하고 뭐 이렇게 막 경쟁이 붙었는데 그 KG그룹이 상용차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는 뉴스에 호재로 해갖고 급등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시간에 그 거래 시간대에 상용차 인수가 결정됐다 이렇게 해버리면 대다수의 사람은 상용차 인수 기대감으로 이렇게 급등하던 종목인데 상용차 인수했다 하게 되면 올라갈 걸로 당연히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인수 기대감이라는 재료는 노출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상용차에 인수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상용차를 인수할 가능성은 없죠. 이미 인수해버렸기 때문에 그 재료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면 상용차 인수하면 이 회사에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상용차는 그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전기차를 주도하고 있고 우리나라 현대 기아가 그 따라가느라고 정신을 쫓아가고 있고 뭐 다른 회사들도 그 전기차 수소차 막 하고 있는데 상용차가 전기차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상용차가 제 기억에 옛날에 인기 있었던 거는 그 무쏘인가 뭐 그거죠. 디젤 그 이렇게 크게 생긴 차 디젤 엔진 해갖고 산으로 막 달리고 하는 이때 히트 쳤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뉴스 보면은 그 경유값이 급등해가지고 디젤차 산 사람들이 상당히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권을 휘발유보다 더 비싸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상용차의 메리트가 오히려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될지 고민하면서 그날 보냈는데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손절했습니다. 이날 시작하자마자 바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왜냐면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상용차를 인수해가지고 상용차가 정상화돼가지고 자동차 회사로 거듭나면 대박 나겠죠. 한 몇 배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또 상용차 노조하고도 싸워야 되고 막 엄한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과연 상용차를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나라에서 도와주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그 불안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그 불안감으로 이제 뒤로 밀리는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제가 이날 설명할 때 이해가 잘 안 된다면서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실적이 계속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근 9개월 동안 계속 눌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는 뭔가가 있는 이런 종목인데 거기다가 지금 시장도 안 좋은 데다가 악재성으로 눌려버리니까 의도적으로 계속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물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본인이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물타기를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예전에 저도 내려오면 이런 경우죠. 휴스틸이라는 종목이 분명히 올라가지 싶은데 내려옵니다. 그럼 얘도 물타기를 하죠. 내려오면 또 물타기를 합니다. 계속 물타기를 하면 이게 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손실이 산더미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어제도 그랬습니다.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됐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 손절을 하는 겁니다.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줄였다가 다시 올라가면 추가로 다시 사더라도 그래서 비중을 줄여갖고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밀 때 여기서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 빠졌으면 올라가겠지 하고 물타기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이제 물타기 하면 평단가가 낮아지니까 올라갈 때 손실을 안 보고 빠져나온다 이런 의미인데 요즘 시장은 반등이 워낙 약하고 밑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시장이 좋다면 그게 떨어지는 일리가 있지만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눌리면 약간 들어올려놓고 뒤로 많이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여기도 보시면 휴스틸 같은 경우 어제 살짝 들어올려놓고 오늘은 그보다 훨씬 많이 빠져버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물타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정말 이 종목에 대해서 비전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진짜 내가 보는 기준에서는 대박 날 것 같아. 근데 분위기상 밀린다. 이런 의미가 있을 때는 추가로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때는. 추가로 매수하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물타기를 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상황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유신이라든가 이런 종목 유신이건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HFR 자, 이런 종목은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을 것 같아 이런 실적이나 모든 면에서 좋아 보이는데 뒤로 밀린다 이러면 시장이 안 좋았고 밀렸지만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얘는 언젠간 올라갈 것 같다. 그럴 때는 제가 여기서 추가로 한 25만원 추가 매수하고 한 50만원인가 추가 매수했다가 이익 실현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럴 때는 물타기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실적이라든가 모든 면에 봤을 때 정말 괜찮다 싶은 종목은 내려오면 추가로 더 매수합니다. 매수해갖고 계속 매수하다 보면 제가 보는 게 맞았다면 언젠간 올라갈 거니까요. 그럴 때 물타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내려온다고 해서 손실을 줄이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물타기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종목이 진짜 좋다는 확신이 서 있을 때 밀리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건 이해를 하더라도 괜찮은 방법이더라도 단순히 그냥 내가 손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빠지면서 손실이 너무 크니까 이 손실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물타기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닐 것 같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하락 멈추고 돌릴 때까지
그 물타기는 안 하고 그냥 지켜보는 한이 있더라도 추가로 더 잡는 거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더 밀어버리면 물타기 했는 물량으로 인해서 부담을 더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뭐 태풍 오는 부분에 대한 종목들 좀 움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 네옴시티 움직였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오늘 잡았다가 본전에 팔았던 종목인데요. 시간에서 한번 볼까요? 아직까지 여전히 힘이 없네요. 로지시스인데요. 요거, 뭡니까? 비트코인. 로지시스하고, 한네트하고요. 그 다음에, KCT하고, 뭐, KCS, 한국컴퓨터까지, K사인도 포함되긴 합니다. 요 종목들이 뭐냐면, 디지털 화폐 관련주거든요. 그 참고로 그냥 제가 노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 쪽으로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이제 거기에 해갖고 디지털 화폐를 빨리 이제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뉴스로 인해서 이제 올라갔다가 밀리고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520원에 매수했었는데요. 끌어올리려고 싹 시도하다가 시장이 지수가 밀리니까 놔버리고 또 땡겨올리다가 지수가 뒤로 밀리니까 놔버리고 계속 그렇게 반복했었어요. 했는데 본전에 그냥 팔아버렸는데 요건 제가 봤을 때 누군가가 요 종목을 지금 계속 끌어올리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고요. 이건 시장이 좋아지면 지수가 반등해갖고 강하게 올라갈 때 그럴 때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대부분 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혹시나 뭐 제가 못 받는 부분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참고해서 월요일날 장 끝나고 방송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